안녕하세요. 랭킹 스톡입니다. 이번 주에는 네, 실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화본으로 잠깐 짧게 한 1시간 정도만 준비해 놨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제목은 당장 우선주를 담아라. 가치투자 대부 강방천 회장님이 뽑은 토픽. 요런 기사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게 강방천 회장님이 이렇게 인터뷰 해가지고 뽑았는지는 사실 기사에서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선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주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보통주가 있고, 주식을 봐보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잖아요. 우선주. 근데 이 보통주라는 거는 이제 의결권이라는 거는 뭐 어떤 회사의 주주로서 뭔가 그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뭐 내가 이제 이 보통주를 가지고 있으면 소액주주라도 뭔가 참여를 할 수 있죠. 요새는 뭐 전자투표 이런 것도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뭔가 그 의사표현을 해가지고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죠. 근데 이 우선주는 그게 없는 겁니다. 우선주는 그게 없어요. 의결권이 없어서 이게 할인을 많이 받아왔죠, 할인을. 근데 이게 없는 대신 그럼 우선주는 뭐가 있냐? 이게 배당을 많이 해줍니다. 배당. 보통주보다 이제 보통 한 얼마 뭐 주식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1.5배 정도 해주나요? 1.5배. 만약에 삼성전자 보통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아마 그 배당 수익률이 연 한 2.4% 5% 정도 될 거예요. 2% 정도 되려나요? 어쨌든 근데 우선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3% 이상이 되죠.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지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 우선주라는 게 이렇게 약간 메리트가 있다.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나오지만 시가 배당률이 보통주 대비 삼성전자 우선주가 90%입니다. 90%.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요새 지금 한 8만 원 정도 하죠. 8만 원 정도 하면 우선주가 약 한 7만 원 정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7만 원. 그래서 이제 이게 타당한 가격인지 아닌지는 뭐 시장이 결정해 주기는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90% 정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나, 배당을 더 주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우선주가 배당이 더 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죠? 의결권도 물론 좋지만, 의결권은 이제 소액주주니까 이게 한 주, 두 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질 거 아니에요. 물론 한 표, 두 표 행사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배당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저 같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같으면 보통주가 8만 원이라 그러면 우선주가 배당을 더 주니까 8만 원 똑같이 돼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똑같이 8만 원이라도 얘는 배당 2% 주고, 예를 들면 얘는 배당 3% 주면 나는 이거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심지어 우선주는 보통 대부분 되게 특별한 우선주 아닌 이상, 예를 들면 우선주의 어 주식수가 굉장히 작은 우선주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약 거래량이 너무, 그 주식수가 너무 작아서 누가 한 명이 뭐 사고 팔고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도 가격 변동폭이 이렇게 센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어 그때 현대중공업이었나요? 삼성중공업이었나요? 아마 그럴 텐데, 그 본주가 만 원이라고 하면, 본주가 1만 원이라고 하면 우선주가 막 30만 원입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안 쳐다보면 되고요. 이런 거 들어가서 운 좋게 돈을 먹는다고 해도, 수익을 난다고 해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이게 어떤 주식이 많냐면, 여기 삼성전자처럼 90%, 보통주 대비 90%도 이런 정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대기업에 좀만 찾아보면 대기업의 우선주들이 보통주의 절반 가격? 이렇습니다. 절반 가격.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이렇게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한 이런 애들도 있고 한 7% 정도 이런 애들도 있는데 조금만 뒤져보면 여기 LG 화학도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44%밖에 안 되죠. 현대차도 48%, LG생건 46%, LG전자 47%,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아마 배당을 조금 적게 해줄 겁니다. 여기 나오죠. 배당 성향이 너무 적다. 그죠? 배당, 미국이나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을 벌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잘 해주는데 배당 성향이 높은데 우리나라 기업은 특히 배당을 많이 안 해주죠. 근데 요즘 같은 요즘 이제 추세가 뭡니까? 추세 ESG라고 해서 주주 환원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 이제 그 또 주식에 대한 MZ 세대라고 하나요? MZ 세대 2030 세대 2030 세대들도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져서 조금만 그 뭐 이렇게 되면 배당 좀 안 해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배당을 안 해주냐 난리치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힘이 모아지고 여기 우리나라 이제 그 공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그 깨우침이 있으면 점점 이런 회사들한테 배당을 점점 요구하게 될 거예요. 니네 돈 번 거 투자 5월 배당 해라. 투자 5월 배당 아니면 저기 뭐죠? 자사주 메인 뭐라도 좀 해라라고 계속 요구하죠. 그러면 결국에 이 강방철 회장님이 진짜로 추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추천 안 하셨다고 해도 말이 되는 거는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15%에서 20%인데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됐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이죠, 이제 선진국 편입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이상 우리도 이제 주식 그 금융에 대한 어, 지식들이 이제 좀 깨우쳐질 거고 이 배당 성향이 점점 올라가서 선진국만큼 되면 이 보통주들이 쌀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죠. 보통 만약에 이 만약에 LG 화학이 우선주죠. LG 화학이 만약에 그 배당을 진짜 많이 해준다. 예를 들어서 보통주가 5% 배당 해준다. 그러면 우선주가 만약에 우선주의 지금 이거잖아요. 우선주가 반값인데 우선주의 배당은 10%입니다. 10%. 만약에 이렇게 진짜로 되는 회사가 있으면 이 우선주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배당 10% 해주는데 LG화학이 야 이거 LG화학 배터리 1등 회사인데 이게 배당을 10% 우선주를 사면 10% 해준다고? 그럼 너도 나도 산다고 달려들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조금만 더 찾아보면 지금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이 금융주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대기업 중에 이런 게 있고요. 또 조금만 찾아보면 금융 있죠? 금융, 증권 요런 업종 봐보면 이게 기존 이게 배당을 많이 해주는 데잖아요. 특히 요 증권 업종 잘 찾아보면 뭐 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요새 HTS 같은 데 가보면 배당 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조금만 돌려보면 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 10% 넘는 애들 되게 많아요. 10% 정도 되는 애들이. 가격 조금 이렇게 싸졌을 때 이런 거 이제 지금 이제 6월 달이잖아요. 7월 달이죠. 7월 달인데 이제 슬슬 이런 거 조금씩 모아가면 지금 연말 한 5개월만 버티면 배당 수익률 한 10% 먹을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우선 저도 요 기사에 이런 얘기들이 있길래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들, 배당을 많이 해주는 우선주는 가격이 쌀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이 이 정도 쌌을 때가 지금이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기업 만약에 우선주가 있는 대기업들을 만약에 뭐 이 기업이 미래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주식을 매매를 하면 보통 우선주를 사요. 우선주의 그
보통주 대비 주가 비율을 보고 많이 싸다 그러면 본주를 안 사고 우선주를 삽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음.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는 LG 화학하고 요 금호석유 화학 뭐 이런 여기 얘기입니다. 지금 석유화학 업종이 계속 이게 조금 못 가고 있는 게 피크아웃 논란이 뭐 계속되고 있죠. 뭐 계속 피크아웃입니다. 뭐만 조금 뭐 갈라고 하면 야 이게 지금 최대치 아니냐 이게 지금 최대치 아니냐 이게 지금 거의 한 3달 이상 계속 그러고 있죠. 3달 이상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얘네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번 업종들이 꽤 많아요. 지금 꽤 많은 석유화학 업종 중에도 꽤 많은데 요게 이제 슬슬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는 와중에 이제 LG 화학이나 이런 이제 요런 업체들이 신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번 돈으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 돈으로. 그 중에 이제 LG 화학은 그 중에 뭐가 나왔냐면 LG화학의 새 먹거리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코로나 특수의 MB 라텍스가 초호황이다. 이거 MB 라텍스라는 거는 그겁니다. MB 라텍스는 저기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 그 우리 그냥 설거지 할 때 쓰는 고무장갑 아니고 저기 의료용 되게 얇은 의료용 고무장갑. 그거 재료입니다. 그거 재료. 그거 재료인데 이게 특수긴 했었죠. 뭐 코로나니까 여기저기 뭐 다 장갑 끼고 있어야 되고 의료진 뭐 할 때 뭐 코로나 검사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초호황이었는데 LG화학이 여기 투자를 한대. LG화학이 야 이게 지금 어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한국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등이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MB 라텍스가 금호석유화학이고 지금 시장을 봐보면 여기 봐보면 LG화학이 좀 조그만데 LG화학 금호석유화학 LG화학 말레이시아 신토머 대만 난텐스 해가지고 요 4개 기업들이 그냥 뭐 가점 4개가 이제 점유율 거의 80%를 하는 가점 시장이랍니다. 가점 시장. 4개가 다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4개가 다 먹고 있는 와중에 금호석유화학이 1등인데 지금 금호석유화학도 가만히 있지 않죠. 투자를 한답니다. 256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독보적 1위를 유지하겠다. 그죠?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코로나 특수인데 코로나 특수인데 코로나가 끝나면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될 텐데 이 와중에 공급을 다들 미친 듯이 늘립니다. 얼마만큼 늘리냐면 LG화학은 지금 2021년도에 27만 톤, 어, 27만 톤인데 100만 톤 이상으로 늘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LG화학은 이렇고 금호석유는 이렇습니다. 금호석유는 어딨나요? 금호석유는 2023년에 95만 톤, 95만 톤. 혹시나 수요에 따라서 47만 톤 더 할 수 있으니까 95만 톤까지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더 할 거 싶으면 142만 톤, 거의 142만 톤까지 늘린답니다.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 2021년도에 금호석유화학이 잠깐만요. 이게 얼마였죠? 58만 톤. 58만 톤인데 142만 톤으로 금호. LG화학은 아까 얼마였죠? LG화학은 27만 톤. 그죠? 27만 톤인데 아까 100만 톤. 2023년도까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한 85만 톤에서 거의 242만 톤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약 300%, 100%, 200% 뻥튀기죠? 200%. 공급이 거의 3배 늘어나는 겁니다. 3배. 공급이 3배가 늘어나요. 이 두 회사만. 다른 회사들은 사실 몰라요. 사실 모르지만 이 두 회사만 근 2, 3년 안에 공급을 3배를 늘린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늘리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이 늘어나는 라텍스 장갑 수요, 이게 물론 MB 라텍스가 요것만 만들진 않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 이거겠죠. 근데 수요를 보면 2021년도에 2050 2500 20억 장입니다. 억장. 뭐 근데 2023년도에 필요한 게 예상치가 3669억 장이에요. 이게 보면은 사실 3669 나누기 2520억이면 한 45%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수요가 45% 늘어나는데 지금 약간 딸리긴 하겠죠. 지금 2520억 장을 만드는데 지금 약간 이게 그 공급이 딸리니까 이 MB 라텍스 요 가격, 그 구매 석유나 이런 데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벌고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서. 뭐 지금은 뭔가 좀 딸립니다. 조금 딸린다고 치고, 조금 딸린 차 치고, 근데 3배를 늘린답니다. 3배. 근데 수요는 공급이 3배 늘어나는데 수요가 45%밖에 안 늘어나면 결국에 이거 진짜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겠다.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3년도에 진짜로 저렇게 늘어나면 이거는 진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모르겠어요. 2022년도 한 1년 전쯤 이미 뭔가 주가는 하락세를 타고 있겠, 진정한 하락세를 타고 있겠죠. 야, 이거 뭐 공장 이렇게 늘리면, 늘어났으면, 이제 큰일이다. 이거 코로나도 끝나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한 1년쯤 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상상. 어, 그렇죠. 근데 이게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 지금 배터리에 6조 투자하고, 석유화학 부분 3조 투자하는데, 요 와중에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대충 한 저 정도 투자하려면, 아까 27만 톤? 27만 톤이었죠? 27만 톤이 100만 톤 정도 되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24만 톤 증설에 2,56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 톤 정도에 한 100억 정도 드나요? 그러면은 요게 한 80만 톤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7, 80만 톤. 한 7천억? 그죠? 7, 8천억 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와중에 3조 원, 요 3조 원 중에 LG화학은 한 7천억 정도가 MB 라텍스로 들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저 말이 맞다 그러면. 야, 아무튼 그래서 그 금호석유나 이런 쪽이나 고무 관련된 거가 수요가 좋다 그래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공급이 곧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엄청나게 공급이 늘어나면 아시죠? 사이클 산업은 피크를 치고 가격이 쭉 떨어지겠죠. 심지어 공장까지 늘어나서 카펙스, 감가상각도 돼가지고 뭐 쭉쭉쭉 또 실적 안 좋아지게 나오겠죠. 뭐 LG화학보다는 금호석유가 더 타격이 있겠죠. 지 혼자 잘 먹고 잘해보려고 막 증설하려 그랬었는데 LG화학이 갑자기 그런데 투자하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1등을 유지하려면 더 투자를 해야겠고, 그러자니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좀 위험해 보이고, 투자를 안 하자니 1등을 뺏길 것 같고, 그죠? 투자를 안 하자니 1등을 뺏길 것 같고,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겠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번 돈으로 LG화학이나 이런 데도 조금, 뭐 LG화학은 뭐 여기저기 투자하니까 괜찮은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이게 돈 벌어가지고 또 여기 투자한다. 뭐 조금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딴 거 많잖아요. 딴 거 배터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투자했으면 약간
더 주가의 반응은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선 철강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 철강. 일단은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수주가 굉장히 좋죠. 조선업 수주가 좋습니다. 이미 7월 달 정도 해가지고 거의 올해 목표 2021년도 목표 수주량을 거의 이제 뭐 90% 이상 달성하는 99% 달성하는 애들도 있고요. 99%, 90% 이렇게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를 봐보면 사실 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업데이트를 하네. 자, 지금 조선 한번 봐볼까요? 주가를 보면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월 정도 피크 치고 쭉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조선, 삼성중공업 마찬가지고요. 한 그 전서부터 한 3월서부터 떨어지고 있고 대우조선도 떨어지고 있고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미포가 아마 올라가고 있을 건데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예요. 좀 떨어지는 폭이 작았다 뿐이지 5월달을 기점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조선 관련주가 태강 얘는 뭐 철강이라 올라가나요? 철강 쪽 어쨌든 거의 대부분인 조선 관련 업종들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 이후로 전부 다 떨어지고 있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는 일단 적자랄 겁니다. 적자. 올해는 일단 적자라고 할 것 같고요. 조선사들이 왜냐하면 이유는 충당금을 좀 많이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충당금. 뭐 충당금 많이 쌓는다고 해서 적자라고 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첫 번째 이유. 이 충당금은 사실 큰 건 아니죠. 나중에, 나중을 미리 대비해서 미리 그냥 장부상으로 이렇게 쌓아 놓는 거니까, 올해 적자폭이 이렇게 크면, 마이너스 적자면 내년서부터는 확실하게 좋아질 게 보이니까 내년서부터 이렇게 점프하는 게 쭉 올라가겠죠. 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오히려 올해 이렇게 좀 그거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는 후판이라고 해서 이게 철강이죠, 철강. 철강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조선 후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 만들 때 필요한 강철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오르고 있고 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면 이게 지금 원가의 기사 봐보면 꽤 많이 차지한답니다. 배 한 대 만드는데 한번 한 1조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 가격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 원가의 20% 이상 차지하는데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거죠. 그 조선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게 두 배가 오르면 40%를 차지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번 게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협상을 해가지고 뭐 조선사가 이제 조금 더 싸게 해줘라 아니면 철강사들은 뭔 소리냐 이거 이제 지금 철강 가격이 지금 난린데 지금 이 정도 줘야 된다라고 매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어쩔 수 없고 수요가 딸리고 있으면 공급이 딸리고 있는데 공급이 딸리는 이유는 중국이 약간 제재를 하고 있죠. 중국이 약간 그 철강 업종들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환경이죠, 환경. 이유는 약간 환경인데 중국이 철강 쪽 이렇게 제재를 해가지고 철강 쪽에 제재를 좀 해가지고 이게 공급이 안 풀리고 있죠. 공급이 안 풀리고 공급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떨어지니까 철강 가격은 올라갈 거고, 근데 배는 지금 발주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 수주 엄청 많이 했죠. 배는 발주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배는 엄청나게 배 수요는 엄청나게 다시 말해서 철강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철강 공급은 별로 안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철강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협상을 한다 그랬죠. 철강 업체랑 조선업체랑 협상을 하면 당연히 여기가 유리하겠죠, 철강이. 그럼 조선업종은 아까 그 후판 가격이 원가의 20% 정도 차지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2배 이상 올라가 버리면 협상 조금 삐끗하면 40% 원가의 40% 돼버리는 거면 뭐 돈을 버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요새 조선업종이 뭐 잘 안 간다 그러긴 해요. 근데 뭐 어떻게든 뭐 지금 조선 업이 계속 조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좋아질 거고, 더 좋아질 거라는 이유는 이거죠. 지금은 이제 도크가 거의 꽉 차고, 지금서부터 받는 이제 그 수주는 이제 좀 비싸게 받을 거다. 엄청 비싸게 받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급할 거 없거든요. 이미 받을 거 다 받아놨고, 올해 수주랑 끝났고, 더 이제 해봐야 뭐, 더 이제 만들 수도 없으니까, 지금 수주 들어오면 이제 빼짱을 튀기겠죠. 야, 지금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우리 지금 당장 뭐 만들지도 못하는데 니네 지금 배 필요해? 그러면 우리 비싸게 줘. 비싸게 줘. 선주들한테 그렇게 하겠죠? 발주하는 데한테. 우리 비싸게 줘. 그럼 지금서부터, 지금 수주하는 배들은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수익률이. 수익률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곧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 철강 가격이라는 건 지금 중국 리스크가 계속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수주는 만약에 해운 요쪽이 계속 그 호황이잖아요. 해운 호황이고 여기 이제 수주가 계속 들어올 거고요. 수주가 높은 신조 선가가 높은 가격으로 계속 들어올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적자 때릴 거예요. 올해 적자 때릴 거니까 지금 올해 이렇게 하향 피크를 언젠간 찍겠죠. 언젠가 주가가 하향 피크를 이렇게 아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하향 피크를 찍을 거고, 이렇게 수주를 계속 하는 와중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있죠. 요거 철강, 중국이 철강 안 되겠다 조금 풀자 해서 가격이 이게 조금 떨어지는 순간 이게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 타이밍이 뭐 모르죠. 언제가 타이밍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적자가 나오는 순간, 이 재무제표상의 적자가 딱 찍히는 그 순간, 적자가 거의 확실시 되는 그 순간에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를 모르고 재무제표만 보면 전혀 쫓아갈 수 없죠. 아니 적자를 찍었는데 이게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후 사정, 앞뒤 사정을 알면 적자를 찍었는데 이제 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조선업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딱히 아직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니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지. 한 번 들어갔다가 계속 떨어지길래 좀 나왔고요. 거의 뭐 똔똔으로 거의 나왔고 다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은 이제 오뚜기 라면 가격을 13년 만에 11%를 올렸다, 거의 12%를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13년 만에
이게 뭐 어디 내용 들어보니까 라면 가격은 뭐라죠? 그 민심? 물 서민 경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 요쪽에 굉장히 민감하죠. 국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하죠. 라면 이게 뭐 국민 식품이니까 라면 뭐 많이 드시는 분은 뭐 하루에 한 개 좀 뭐 했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의 대부분이 먹으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조금 저항이 심하죠, 저항이 심해서 웬만하면 잘 못 올린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13년 만에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올라가는 타이밍이 정권 말기 요럴 때쯤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번 올라갈 때 한 5% 정도 인상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봐보면 여기 있죠. 오뚜기가, 아이고, 여기 보면 오뚜기 라면 판가가 11% 인상됐는데, 보통 전례적으로 5% 정도 인상을 했대요. 5%. 근데 좀 많이 인상한 거죠. 이번에 좀 많이 인상했어요. 그죠? 조금 많이 인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얘기가 딱 나오면서 음식료들이 조금 이게 지금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료. 제가 올해 초서부터 음식료가 약간 저평가된 게 좀 있거든요. 저평가된 게 좀 있는데, 음식료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곡물 가격이거든요. 원자재 가격도 엄청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원자재 중에 곡물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곡물. 요거는 옥수수, 소맥인데, 소맥을 가져온 이유는 라면 재료죠. 라면 재료, 소맥, 밀가루. 자, 그래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2020년, 이게 한 3월쯤 될까요? 요때 이후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 오를 때는 아무래도 음식료업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원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냐면, 이제 보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음식료 업체들은 뭘 한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간 거를 계기로, 원가가 올라간 계기로, 우리 이제 저 라면 가격 올리고, 라면 가격만 올리겠어요? 라면이 밀이니까 밀로 만드는 대부분 다 올리겠죠? 그죠? 라면 밀로 만드는 거니까 밀로 만드는 거는 다 올릴 거예요. 지금 오뚜기 올렸으니까 많이 올렸죠. 거의 12%는 올렸어요. 대부분이 이제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봐보면, 어, 오뚜기는 11% 올렸는데 EPS가 한 15%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농심은 5% 정도 이제 나중에 올릴 건데, 이 5%만 올려도 22%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얘네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계산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농심도 오뚜기처럼 10% 올려버린다. 그러면 EPS 개선이 44%인가요? 꽤 많이 뛰는데, 그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음식료 업종들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가격을 다 올릴 거예요. 그럼 뭐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까 똑같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 라면이나 이런 음식료 같은 거 가격이 올라가는데 원가가 떨어진다. 아까 똑같죠? 철강, 조선. 배 가격은 올라가는데 철강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날라가겠죠. 주가 올라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료 가격 인상하는데 원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제 더 떨어져 가지고 보통이 이렇게 이 정도였잖아요.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얘도 음식료도 요거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도 끝나면 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외식업체 뭐 이런 것도 해서 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타이밍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료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응이 있던 애들은 있을 거고, 반응이 아직 없던 애들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응이 좀 있긴 있었네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미 조금 있었네요. 반응이 좀 덜한 애들, 이런 애들. 우선주 아까 소개해드렸죠? 얘도 우선주 계리율이 엄청 심하죠? 여기 우선주, 대상, 대상도 이렇게 반응이 좀 있었네요. 이제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없는 애도 있고, 우선주는 반응이 없어. 이상하게 우선주는 반응이 없어.
화이트 진로, 뭐, 얘는 반응이 없네. 얘는 좀 이상했고, 오리온, 좀 그렇고, 약간, 농심도 이렇게 반응했고요. 이미. 요렇게 참 잘 찾아봐서, 앞으로, 하반기에 음식료 가격 인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원가가 이제 조금 곡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를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들을 좀 찾아보면 음식료도 랠리라고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일정 부분 먹을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을까, 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이 라면 생각보다 그 반응을 많이 안 했네요. 그 라면 업체들 몇 군데, 오뚜기 농심 뭐 이런데 삼양을 안 넣나? 삼양라면도 삼양이 혹시 여기 있나요? 삼양식품 여긴가 보다. 여기도 반응했네요. 라면 가격 인상. 근데 요런 애들은 이게 여기 쭉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네. 왜 이렇게 떨어졌지? 삼양은 적자의 사전 아닌데 이렇게 떨어진다고?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실적이 별로 안 좋네요. 670억 많이 떨어졌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들도 앞으로 하반기에는 나쁘지 않을 업종 중에 하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이번엔 짧습니다. 자, 이거 기사는 이겁니다. 내연기관 부품 중소형사는 1년 새 77곳 퇴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봐보면 이제 내연기관차, 휘발유차, 엔진차 이런 게 곧 뭐 딱히 와닿지는 않지만 곧이죠. 2030년이면 거의 유럽은 뭐 거의 없어진다고 하니까 35년이죠. 35년인가요? 어쨌든 뭐 생각해보면 뭐 멀면 멀고 곧이라고 하면 곧이고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 내연기관 관련된 들은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뭐 당연하죠. 전기차로 넘어가면 엔진이 없어지니까 엔진 관련된 부품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기사에 의하면 엔진 전기차로 넘어가면 한 부품 한 20% 30%가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 자동차라는 큰 산업 중에 이 부품하는 조달한 부품을 조달하는 업체들의 3분의 1은 사라진다는 거죠. 3분의 1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미래차 그 여기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일단은 미래차 올라탄 부품 사업고 콧대 높은 완성차 업체에서 먼저 러브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이게 진짜로 뭐 그런 건 좀 모르겠고 여기 봐보면은 어 혹시나 그 자동차 이 투자를 하실 때 요새 봐보면은 제가 조금 봐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뭐만 나오면 자동차 그 뭐죠? 자동차 관련 이슈가 뭐 하나 나오면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요 와중에 혹시나 엔진 관련된 이런 거 엔진 관련된 거 엔진 관련된 이런 거 관련된 업체는 투자를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왜냐하면 이제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데 좀 이런 그래서 지금 웬만한 애들은 이 엔진 관련된 업체들은 주가가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좀 떨어져 있긴 한데 혹은 1번 투자 아이디어 1번은 이제 뭐 리스크 관리죠. 이 웬만해선 엔진 관련된 요 업체를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죠? 요게 중요한 거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건 뭐 또 당연한 건데 만약에 엔진 관련 업체가 주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 잘 보다가 요게 이제 얘네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상장까지 하는 회사인데 니네 지금 뭐
엔진 관련된 거 이거 앞으로 미래 가능성 없는 거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로만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냐 뭐 말이 많겠죠. 그래서 조금 생각이 트여 있는 애들은 바로 전환을 할 겁니다. 바로 전환을 할 거예요. 우리 엔진 지금은 엔진이지만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시대가 오면 나는 뭐를 하겠다, 이렇게 전환을 바로 선언을 하는 데가 꽤 많을 겁니다. 그 전환하는 거를 잘 캐치하고 있다가 이 안 좋아져 있던 주식, 안 좋아져 있던 주식이 전환하는 그 내용이 발표되는 순간 또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거니까 그쪽 부분을 좀 잘 보고 있다가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뭐 그렇습니다. 현대 모비스, 여기 뭐 자동차 부품 모듈 요거 이거 거의 뭐 1등 회사고, 현대 트랜시스는 파워트레인, 이거는 뭐 전기차든 엔진이든 밖에다 동력 전달하는 거니까 계속 있을 거고, 현대이하는 뭐 모터, 인버터, 여기 엔진 이런 거 하던 데인데 여기는 이미 큰 회사라서 뭐 알아서 전환 잘 할 것 같고요. 한원 시스템 뭐 열관리 1등 회사라고 하고, 만도 여긴 자율주행 하는 데고, SL 헤드램프 이건 잘 모르겠다. 헤드램프는 뭐 그거죠. 램프 하는 회사가 이거 좀 큰 건가 봐요. 유라 코퍼레이션 전선 뭐 이런 거 하는 데 있고, 현대 캐피코 엔진 변속기호 부품 요런 게 만약에 요것만 하면 위험하다 이겁니다. 지금은 잘 나가겠지. 지금은 잘 나갈 거지만 만약에 엔진과 변속기용 부품만 앞으로도 계속한다, 향후 5년 안에 이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또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7월 달에도 장이 좀 안 좋죠. 7월 달에 장이 좀 안 좋은데 다들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고, 이번 주에는 실시간을 못하고 녹화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열심히 제가 읽었던 내용들을 좀 잘 스크랩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